안녕하세요. 미소 냉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냉동기의 구성품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동기의 P&ID 도면을 보면요. 자, 압축기, 프렉시블, 유분리기, 응축기, 그다음 압력 게이지, 압력 스위치, 수액기, 필터, 액면계, 브라켓 밸브, 그다음 전자 밸브, 팽창 밸브, 그리고 증발기, 액분리기, 그 다음 또 프렉시블, 그 다음에 압력 게이지, 그리고 압력 스위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구성이 흔히 많이 쓰는 냉동기의 기본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기본 구성에서 이 압축기랑 응축기, 그리고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네 가지는 이제 4대 사이클로서 제가 따로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4대 사이클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이나 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압축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압축기에서 토출된 배관이 처음엔 프렉시블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품을 프렉시블이라고 부르고요.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압축기가 있고요. 자, 토출된 배관에서 이렇게 프렉시블로 먼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칭은 제가 계속 말한 대로 프렉시블이라고 부르고요. 하는 역할은 이 압축기가 기동할 때 압축기에서 생긴 진동이 이 배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바로 이 중간에서 진동을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동을 100% 없애지는 못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형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더라도 반패 3마력이나 5마력부터는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프렉시블을 지나면 유분리기라고 하는 부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용기는 일단 실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보셨던 사진에서 이 프렉시블을 지나서 들어간 바로 이 파란색 용기가 유분리기라고 하는 용기고요. 자, 입구 배관이 있으면 출구 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회수할 수 있는 유해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안 달려 있지만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밸브를 달고 호수를 통해서 유분리기에 쌓인 오일이 다시 압축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네, 이 사진에서는 현재 압축기가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요. 토출 밸브를 통해서 배관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배관이고요. 좀 배관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냥 하여튼 유분리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도 이렇게 유분리기가 달려 있고요. 압축기의 토출 밸브를 통해서 프렉시블을 지나서 이렇게 유분리기로 들어옵니다. 유해수 밸브는 현재 이 토출 배관 뒤에 가려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스크류 같이 큰 냉동기 같은 경우는 유분리기가 이렇게 좀 크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유분리기에 이렇게 오일 레벨을 볼 수 있는 창이 액면계가 달려있는 유분리기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스크류 같은 대형에 설치되는 유분리기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유분리기가 설치된 사진이고요. 압축기의 토출 배관을 통해서 유분리기로 들어가고 다시 나가서 응축기로 가는 배관이고요. 이렇게 유해수 밸브를 달아서 압축기로 오일이 회수될 수 있도록 호스를 연결한 그런 사진입니다. 구조를 보면 유분리기 모델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흔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자, 입구와 출구 모두 그냥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출된 냉매가 들어오면 오일은 밑으로 빠지고요. 냉매와 일부 오일은 다시 출구 쪽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보이는 이 동그란 이 볼탑이 있는데 화장실 그 변기통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볼탑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유분리기 밑에 오일이 쌓이게 되면 이 볼탑이 들어 올려지면서 이쪽에 밸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오일이 이 배관을 타고 쭉 빨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해수 밸브를 통해서 압축기로 오일이 충전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명칭은 오일 세파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유분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일이 회수되는 원리는 이래요.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유분리기 안은 고압이 됩니다. 자, 이 안쪽은 다 고압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압축기에 오일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저압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 밸브가 열리게 되면 고압에 밀려서 저압 쪽으로 오일이 밀려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분리기는 영어로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부른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는 역할은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에서 오일을 분리시켜서 다시 압축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응축기는 제가 따로 올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게이지랑 압력 스위치도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응축기를 지난 냉매는 자, 바로 이 수액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수액기는 영어로는 레시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레시바 탱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는 역할은 냉매를 모아놓는 게 역할이고요. 자, 여기가 입구, 여기 왼쪽이 지금 출구인데요. 입구는 배관이 여기 위에서 끝나고요. 출구는 배관이 이렇게 밑에까지,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기에 냉매가 이렇게 차 있으면 들어오는 냉매는 그냥 막 뿌려지고 나가는 냉매는 액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관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워낙 단순한 구조라 뭐 수액기가 고장나거나 뭐 불량나거나 이럴 확률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출구랑 입구가 서로 뒤바뀌지만 않으면 뭐 크게 문제없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실제로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볼게요. 네, 요건 이제 소형 유니트인데요. 여기도 이제 압축기를 교체하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압축기는 빠져 있고요. 압축기 토출해서 이렇게 응축기로 들어갔다가 여기 밑에 응축기에서 나와가지고 수액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액기 출구로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검은색 냉장이라고 써있는 이 검은색 용기가 수액기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 이것도 아까 봤던 사진인데요. 현재 이 검은색 용기가 수액기입니다. 네, 옆에 요거는 이제 보온된 액분리기인데 요건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다음 다른 설치된 사진 보여드리면 자, 지금까지 봤던 이제 수액기는 세로로 긴 형태였다면 제가 아까 P&ID에서는 이제 가로로 된 모습이었잖아요. 얘도 여기 옆에 요게 이제 수액기인데 이렇게 가로로 긴 수액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 이제 여기가 출구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른 사진을 또 보시면 얘도 잘 보이진 않는데 유분리액에서 이렇게 응축기로 올라간 배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수액기 입구 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출구 나와가지고 필터로 들어간 모습인데 이 압축기 뒤쪽에 이렇게 횡령으로 수액기가 있습니다. 자, 세로를 이제 종형이라고 부르고 가로를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밑에 수액기가 가로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가로로 된 수액기에는 냉매 양을 볼 수 있는 액면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방금 전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수액기인데요. 자, 여기랑 여기 이렇게 레벨 스위치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면계 쪽을 잘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플라스틱 어떤 물체가 들어 있는데요. 냉매가 이렇게 차게 되면 자, 냉매가 이렇게 차게 되면 이 검은색 부품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냉매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보통 이제 압축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 이런 수액기에서는 냉매가 이 아래 액면계는 가득 차게, 그리고 두 번째 더 높이 있는 레벨 스위치에서는 냉매가 안 차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수액기의 냉매가 한 요 정도, 이 배관 나와 있는 이 레벨만큼 딱 차 있으면 딱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좋냐면요.
아래 레벨 스위치가 꽉 차 있다는 건 냉매가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이 위에 레벨이 안 차 있다는 뜻은 냉매 충전이 과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레벨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 있으면 그 사이까지 냉매를 넣으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냉매가 차서 빨간색 물체가 떠오른 그런 사진이고요. 자, 냉매가 요만큼 차니까 이제 빨간색 물체도 요만큼 올라갔죠. 자, 방금 본 수액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살짝 액면계 두 개도 보이네요. 네, 더 깨끗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냉매가 차게 되면 떠오르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이제 스크류 유니트인데요. 대형이죠. 자,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이 검은색 용기가 수액기입니다. 웅축기에서 내려온 배관이 수액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출구 배관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냉동기가 크면 당연히 이렇게 수액기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액기마다 이렇게 생긴 게 달려 있어요. 이제 가용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냉매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뜨겁거나 이제 압력이 너무 상승하거나 뭐 그러면 요 가운데에 납으로 된 제품이 터지면서 냉매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뭐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수액기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소형 유니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수액기는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도 이렇게 횡령으로 수액기가 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봤던 그 사진에서 좀 더 잘 나온 수액기 사진인데요. 이렇게 웅축기에서 온 배관이 수액기 입구로 들어가고 이렇게 출구로 나가는 횡령 수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건 이제 스크류 다른 유니트인데요. 세로로 된 수액기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대형일 경우에 가로로 된 수액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로보다는 가로가 더 큰 수액기를 설치하기에는 구조상 더 유리하겠죠. 자, 이 수액기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왜 냉매를 모아야 되냐? 자, 이제 펌프 다운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자, 펌프 다운이라는 건 이제 압축기가 온도가 돼서 꺼질 때 저압 배관 안에 냉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체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냉매가 액 상태로 응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압축기가 기동할 때 액압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압 배관에 있는 냉매를 일시적으로 이 수액기 안에 모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압 배관 안에 냉매 양이 아주 소량의 냉매만 남게 되고 다음에 압축기가 기동할 때 액압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다운은 이제 왕복동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냉매를 모아놓는 그 역할, 그걸 이제 수액기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동 창고 부하에 따라서 냉매 순환량이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의 냉매를 넣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걸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 따라서 이제 냉매 순환량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걸 좀 더 안정적으로 냉동기가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이 수액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액기는 영어로는 레시바 또는 이제 레시바 탱크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액기를 지나면 자, 이렇게 필터라는 부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실제로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세로로 설치된 이 부품이 필터고요. 수액기 다음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로 조여서 고정을 하는 방식을 플레어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현재 이 왼쪽 아래 이 부품이 필터인데요. 자,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용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체를 할 때는 이 용접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이렇게 나사가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이 나사를 풀게 되면 자, 이 은색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서 안에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인데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이 액관 배관이 한 8분의 7인치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부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8분의 5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8분의 7부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 안에 들어가는 필터는 뭐 D48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똑같이 D48 방식으로 돼서 이렇게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역시 플레이어 방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수액기 다음에 설치된 필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역시 플레이어 방식으로 이렇게 필터가 달려 있고요. 압축기가 작다 보니까 필터도 많이 작습니다. 자, T사팔 방식에서 은색 뚜껑을 열게 되면 자, 이렇게 생긴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이 옆쪽으로 냉매가 통과를 해서 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냉매가. 그러면서 이물질이나 수분은 이 D사팔 이 필터가 이제 거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통과한 냉매만 이 출구 배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필터의 역할은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고요. 뭐 드라이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필터 드라이어, 필터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는 역할은 냉동기 배관 내에 수분과 이물질을 잡아준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품은 액면계라고 부르는 부품입니다. 일단 실제로 설치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냉매가 지나가면서 약간 거품을 일으키는 그런 사진인데 정상적인 사진은 아닙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필터 다음에 이렇게 액면계가 용접 방식으로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액기 다음에 액면계가 달려 있고요. 여기서는 필터가 액면계 후단에 있네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정석이라고 한다면 수액기 다음에 설치하는 게 원래 맞긴 합니다. 그래서 필터에서 걸러진 냉매를 액면계상으로 볼 수 있어야 사실 액면계도 오염이 안 되고 오래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액면계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냉매가 흐르면 이 창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액면계는요, 영어로 사이트 글라스라고 부릅니다. 뭐 명칭은 사이트 글라스랑 액면계 보통 이 두 가지로 많이 불리고요. 단순하게 그냥 냉매가 흐르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준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품은 브라켓 밸브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밸브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브라켓이 있어서 그냥 바닥 같은 데에다가 나사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켓 밸브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이 브라켓 밸브의 역할은 자, 이 구성된 이 부품들이 사실은 이제 웅축기 기계실 안에 다 부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실외기 바깥에 있는 배관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밸브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거는 바로 이 필터를 교체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필터가 만약에 막혔을 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수액기 출구 밸브를 잠가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브라켓 밸브가 없는 상태에서 이 필터를 풀어버리면 뭐 증발기나 아니면 이제 전자 밸브가 막혀 있긴 하지만 이 설비 배관이 길다면 많은 양의 냉매가 아무래도 이 필터를 여는 순간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점검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이 브라켓 밸브가 있으면 좋고요. 이 브라켓 밸브를 잠그게 되면 이 필터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냉매는 딱 이 구간만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필터를 교체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압을 체크할 때 뭐 수액기도 있고 압축기 쪽도 있긴 하지만 뭐 만드는 거에 따라서 브라켓 밸브 쪽이 편하면 네, 이쪽에 포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하나 달아놓으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켓 밸브가 사용이 되고요. 실제로 설치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에서는 액면계 다음에 전자 밸브가 이제 실외기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 밸브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 네, 이렇게 브라켓 밸브가 달려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바닥에 볼트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품의 이름은 브라켓 밸브다 하는 역할은 실외기와 이제 바깥 설비 배관을 서로 분리시킬 수도 있고 필터를 교체할 때 이제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고 쪽으로 가서 이 부품인데요. 이제 전자 밸브라고 부릅니다. 일단 실제로 설치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실외기에서 온 액관이 창고로 이렇게 들어와서
전자 밸브를 거쳐 가지고 바로 앞에 팽창 밸브를 거치고 증발기 쪽으로 배관이 들어갑니다. 자, 요게 일반적으로 요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증발기랑 실외기랑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요 사진처럼 실외기에다가 전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배관이 가까우면 딱히 상관은 없어요. 물론 더 좋은 건 이렇게 팽창 밸브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 전자 밸브가 밖에 멀리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뭐 보온을 해도 여름에 햇빛이나 뭐 태양빛 때문에 이 배관에 열이 가해지고요. 그러면 이 안에 냉매가 증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플래시 가스라고 부르는데, 플래시 가스가 팽창 밸브로 들어가게 되면 팽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냉동 효과 같은 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동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전자 밸브는 팽창 밸브에 가까이 붙이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전자 밸브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코일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자 밸브 바디 안에 이제 시트가 들어있는데 그 시트에 이물질이 끼거나 그러면 냉매가 조금씩 넘어가요. 그러면서 저압이 이제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배관 내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팽창 밸브나 전자 밸브 쪽에서 이제 얼어 가지고 얼음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뭐 전자 밸브가 고장 나는 경우는 뭐 고 정도고요. 자, 그래서 이 전자 밸브의 명칭은 전자 밸브 또는 전자변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 또는 솔 밸브, 네, 요렇게 거의 4가지로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은 냉매의 흐름을 제어한다. 닫히면 냉매가 흐르지 못하고 열리면 이제 냉매가 흐르는 거고요. 펌프 다운을 할 때 전자 밸브를 닫으면 냉매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압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매는 아까 말씀드린 수액기에 다 모이게 되고요. 이제 펌프 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 다운은 이 전자변을 닫아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팽창 밸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상을 따로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발기도 역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코일 편에다가 웅축기랑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증발기를 지난 배관은 다시 실외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액분리기라고 하는 바로 이 용기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실제로 설치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에서는 이 하얀색 보온 테이프로 현재 싸져 있는 이 용기가 액분리기인데요. 만약에 액분리기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압축기에 흡입되는 배관 바로 전단에 있는 용기가 액분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스크류 유니트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용기가 바로 액분리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순행식 증발기인데요. 증발된 냉매가 이렇게 액분리기로 들어가서 여기 뒤쪽에 압축기 흡입 배관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큰 횡령 액분리기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진에서는 이 왼쪽 끝에 있는 검은색 이 용기가 액분리기인데요. 실제 액분리기 자체도 이제 검은색으로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보온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액분리기에는 차가운 냉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액분리기가 차가워지면 주변에 따뜻한 공기가 액분리기 쪽으로 붙으면서 물이 맺히거나 아니면 얼어요. 그래서 얼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또 녹으면 이 실외기 주변에 또 물이 흥건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온을 해서 물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여기 왼쪽에 이 용기가 액분리기인데요. 보온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액분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조기에 사용된 냉동기인데요. 공조기 같은 경우는 저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냉매 온도 자체가 상온이에요. 그래서 냉매가 시원하긴 한데 공기 중에 수분을 얼릴 정도의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온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 요건 이제 스크류 유니트인데요. 자, 스크류 유니트 같은 경우에 뭐 2단 같이 저온에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뭐 흡입 필터가 달려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 전단에 보시면은 여기 보온된 액분리기 보이시죠? 밖에서 이렇게 냉매가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압축기 쪽으로 이 배관을 통해서 또 흡입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압축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2단 스크류인데요. 저온
압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흡입되는 곳에 흡입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분 같은 거를 압축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잡아줘야 더 좋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이렇게 흡입 필터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보온된 이 용기가 액불리기가 되겠죠. 그리고 배관을 따라가 보면 이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 사진도 이렇게 보온된 용기가 액불리기입니다. 밖에서 냉매가 들어와서 출구로 나오면서 이렇게 압축기 흡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배관이 여기가 아니라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흡입 배관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보온재 벗겨낸 거고요. 하여튼 뭐 요렇게 생겼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조는 단순합니다. 뭐 꼭 요렇게 생긴 건 아닌데요. 대충 입구는 그냥 바닥 쪽을 향해서 냉매가 일단 밑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액은 밑으로 고이게 하고요. 출구 쪽 배관은 위를 향하게 해가지고 액이 잘 못 들어오게 이런 구조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리로 액을 분리하게 되는 거고요. 명칭은 액분리기, 영어로는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두 가지로 많이 부르고 있고요. 밑에 고인 액냉매 같은 경우는 뭐 수액기로 다시 넣어주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냥 흔히 사용하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증발해서 출구로 나가도록 그냥 둡니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온 냉매는 밑으로 일단 떨어지고요. 액은 밑에 계속 고이고 기체는 출구 배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밑에 고인 액냉매는 자연적으로 증발하면서 출구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액분리기는 명칭이 액분리기 또는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르고요. 하는 역할은 증발기에서 증발하지 못한 액냉매를 압축기 보호를 위해서 액분리기가 액을 걸러낸다. 그래서 기체만 출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냉매액이 압축기로 들어가면 액은 압축이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압축기가 파손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액분리기를 지나면 이렇게 또 후렉시블이 달려 있는데요. 후렉시블 같은 경우는 이 압축기를 기준으로 토출배관과 흡입배관 그쪽에다 달아주고요. 이 후렉시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을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온을 해도 일단 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굵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동을 좀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냉동기 쪽 보시면은 이렇게 게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고압과 저압. 이제 여기가 고압이고요. 여기가 저압인데, 자, 압력 게이지의 역할은 단순히 냉동기 내부에 냉매 배관 안쪽에 압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실제로 설치된 모습을 보면요. 자, 이 사진에서는 여기 요 세 개가 이제 압력 게이지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오염돼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음에 네, 이 사진에서도 역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왼쪽이 고압, 오른쪽이 저압이 되겠네요. 보통 고압 게이지 같은 경우는 요 끝에 숫자가 높고요. 아니면 여기가 약간 뭐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 저압은 파란색 계열로 많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압력 자체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압 게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뒤에 이 호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수액기 지금 출구 입구네요. 입구 밸브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액기 입구에서 이렇게 압력을 재서 고압을 재는 것 같고요. 요건 그냥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액기 입구에서 압력을 재는 것보다는 여기 출구에서 재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입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응축기에서 충분히 응축이 돼서 내려온 액냉매이긴 하지만 수액기 상부에는 이제 또 기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이 좀 심해요. 냉매 자체가. 그래서 이 바늘이 좀 심하게 떠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게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압축계 토출이나 수액기 입구보다는 액관 라인 쪽에서 뽑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액기 출구가 더 좋습니다. 뭐 압력 스위치나 이런 경우는 토출해서 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게이지는 바늘이 떨리면 잘 망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잘 망가지게 토출해 하는 것보다는 액 쪽이 더 낫습니다. 네, 뭐 이런 구조의 냉동기에서는 이렇게 게이지가 달려 있는 형태고요. 얘는 지금 뭐 고압, 그
그다음에 뭐 2단 압축기이기 때문에 뭐 중압, 유압, 저압 뭐 요런 식으로 전체적인 압력을 잴 수 있게 4개나 되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압력 게이지는 그냥 냉동기 압력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압력 스위치인데요. 보통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자, 요렇게 저압 스위치와 고압 스위치가 합쳐진 DPS, 듀얼 프레셔 스위치. 요건 거의 필수적으로 좀 많이 부착이 되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HPC라고 해서 이 응축기 팬을 제어할 수 있는 압력 스위치,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은, 자, 먼저 이 저압 같은 경우는 냉매가 누설이 있거나 이상하게 압력이 낮을 때 알람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왕복동 압축기 같은 경우는 펌프 다운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또 압력 게이지 사용하는 방법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압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람용으로 많이 쓰고요.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냉동기 내부에 고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 고압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냉동기가 정지됩니다.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고압이 상승하게 되면 실외기에 이 응축기 팬이 돌아서 고압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팬을 제어하는 역할을 이 HPC, 팬 제어 압력 스위치가 하게 됩니다. 일단 이 DPS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이제 왼쪽이 저압, 이제 오른쪽이 고압, 그리고 이 빨간 스위치는 고압 알람이 걸렸을 때 이 고압을 수동으로 리셋을 하는 뭐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속 고압 알람이 계속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DPS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응축기 팬을 제어하는 HPC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DPS가 달린 게 아니고요. 고압 압력 스위치가 하나짜리로 달려 있고 저압 스위치도 하나짜리로 달아놨네요. 그 다음에 팬 제어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오일 압력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자, 압축기에 이렇게 오일 펌프가 달려있는 종류의 압축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일 압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 압력과 저압, 차를 비교를 해서 오일에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알람을 띄우고 안 띄우고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일 압력 프레셔가 달린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 압력 프레셔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도면에는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잘 나온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밑에가 압축기 토출이고요. 토출된 배관에서 이렇게 후렉시블로 들어가고요. 후렉시블에서 유블리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블리기에서 나와가지고 웅축기로 들어가고요. 웅축이 된 냉매는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수액기 입구로 들어가고요. 수액기 출구는 현재 이 압축기 뒤쪽 한 요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구에서 나온 배관은 이렇게 내려와서 필터를 거치고요. 이 필터는 액면계를 거쳐서 브라켓 밸브를 거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배관입니다. 자, 이렇게 압력 게이지도 달려 있고요. 여기 DPS, 팬 제어 스위치, 그 다음에 오일 압력 스위치가 또 달려 있네요. 네, 이렇게 설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압축기에는 현재 오일 압력을 재는 기능이 없는데, 얘가 달려 있는 걸로 봐서는 기존에 오일 펌프가 있는 어떤 압축기가 달려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관이 잘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일 펌프가 없는 압축기인데 오일 프레셔가 왜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압축기가 기존 거랑 좀 바뀌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단 압축기인데요. 이것도 토출 배관이 지금 여기 했다가 여기 하나, 두 개, 그리고 뒤쪽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뒤쪽에 토출 밸브가 있고요. 그 배관 통해서 이렇게 후렉시블이 달려 있고 유블릭이 들어가서 유블리기가 웅축기로 올라가고요. 웅축기에서 내려온 배관이 여기 수액기로 들어가고, 수액기에서 나온 배관은 이렇게 필터 거치고 액면계 거쳐서 이제 중간 냉각기로 들어가네요. 이제 이건 2단 압축기이기 때문에 중간 냉각기라는 게 들어가고요.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액배관은 결국은 실액이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오일 압력 스위치, 그 다음에 DPS, 팬 제어,
요런 식으로 달려 있고요. 요건 아마 부가적으로 전자변을 제어하는 압력 스위치인데 뭐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압축기에 보시면 요렇게 액면계 하나가 또 달려 있어요. 여기 창으로 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안에 오일이 얼만큼 차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오일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보통 오일은 이렇게 80% 정도 차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일이 부족할 경우에 보충을 해서 요 정도는 찰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여기 보이실 거고요. 이제 요건 스크롤 압축기인데요. 스크롤도 이제 마력이 좀 커지거나 하면, 아니면 뭐 제품에 따라서 작은 마력도 이렇게 액면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현재 오일이 많이 부족한 압축기네요. 자, 오일이 많이 차 있으면 요렇게 오일이 차 있고 위에는 살짝 거품이 일어납니다. 네, 현재 굉장히 오일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얘는. 네, 여기까지 이제 냉동기의 기본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